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새벽간의 라이트코인이 11.93%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라이트코인이 단기 상승 흐름을 나타내며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 11.93% 오른 133.62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는 8월 8일 라이트코인 블록체인의 채굴 보상은 블록당 25 라이트코인에서 12.5 라이트코인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 2015년 8월 25일 라이트코인 블록 보상 반감기 당시 라이트코인은 3개월간 가격이 500% 상승을 하며 강세 흐름을 보인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라이트코인뿐만 아니고 이제 체인링크 코인이 현재 코인베이스 상장 후에 50% 상승을 하며 네, 3.3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커뮤니티 내에서 네, 화제가 되고 있는 코인이어서 간단하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중국의 바이두가 최근 7일 비트코인 검색 지수가 전년 대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11%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최근 7일 비트코인 검색 지수가 하루 평균 네, 101.966 네, 10만 천이죠. 네, 참 발음 힘드네요. 네, 10만 1966을 나타내며 지난해 동기 대비 311%, 전주 대비 158%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7일 블록체인 검색 지수는 하루 평균 8,598을 나타내면서 전주 대비 19% 증가가 했다고 하네요. 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12,400달러 달성 후에 9,000달러까지 25%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네, 비트코인이 최근 최고가인 13,800달러에서 3,000달러 이상 하락한 1,400달러로 가격을 조정받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11,75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간 최고가로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네, 한 분석가에 따르게 되면 이 회복은 비트코인을 또 다른 조정을 위해 설정되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최근 암호화폐 트레이더 파이낸셜 서바이벌리즘은 트레이딩뷰에 분석글을 올렸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5,800달러와 8,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또 다른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네, 서바이벌리즘은 비트코인이 12,400달러를 돌파하면 우리는 약 8,800달러의 낮은 가격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네, 서바이벌리즘은 잠재적인 감소에 대한 세 가지 기술적 이유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그 수준으로 하락을 하면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어진 상승세의 지지를 다시 볼 수 있다. 네, 두 번째로는 비트맥스 자금 조달 비율이 평상시 수준보다 높아져 있어서 비트코인 공매수 포지션이 청산될 필요가 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인 평균 방향 지표가 롤오버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면 싱크 마켓츠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나임 아슬람은 좀 더 낙관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데 아슬람은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정확하게 예측한 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다음 상승 랠리 동안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1,5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정말 조정을 보이면서 25% 하락을 할지 아니면 그 싱크마켓스의 수석 애널리스트 나엠 아슬람의 이런 얘기처럼 1억 1,500만 원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폭등, 페이스북 그리고 제3자 효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제3자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인데요. 네, 이를테면 텔레비전에서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반영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라고 기사가 시작되고 있네요. 이때 난 저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제3자 효과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또다시 이제 폭등을 했죠. 폭등이라면 폭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6일 만에 1만 2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 3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최근의 급등세는 페이스북 덕분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페이스북이 지난주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한 직후부터 탄력을 받았다는 설명인데요. 네, 페이스북 리브라 견제에도 비트코인의 긍정적 변수된 이유라는 이런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물론 다른 요인도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 확대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분석인데 정치 경제 상황이 불안할 때는 오히려 암호화폐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단기간 급등한 데는 역시 페이스북 효과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페이스북이 리브라 계획을 공개한 직후 한 주 만에 2,000달러나 상승을 했죠. 네, 페이스북의 이번 행보로 암호화폐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게 분석인데요. 네, 블록체인 투자 자문회사 캐네틱 캐피털의 제안추 공동 설립자는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를 계기로 모든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즉 CEO들이 암호화폐를 진지하게 바라보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브라 출시 직후 많은 언론들은 페이스북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데이터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기업의 플랫폼에서 금융거래를 해도 되겠냐는 지적까지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미 상하원에서 이제 곧바로 청문회 일정을 잡았었죠. 그만큼 견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비트코인 시세와 여론을 비교한 그래프라고 합니다. 리브라 프로젝트의 우버, 스포티파이 등 뉴미디어 기업뿐만 아니라 네, 비자 같은 전통 강자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리브라 공개 직후 올라온 트윗 중 62%가량은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이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더타이는 이런 분석을 근거로 페이스북이 소비자를 겨냥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시장에 몰고 온 긍정적인 영향은 또 있다고 합니다. 리브라 공개 직후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폭스뉴스 같은 전통 매체들까지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네, 커뮤니케이션 분야 제3자 효과 이론에 대입해 보면은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보자며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메시지를 던져줬다고 합니다. 네, 어쩌면 합법의 영역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는데요. 네, 게다가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뉴스를 전문 매체에서 대중 매체로 옮겨놓는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리브라 프로젝트의 비자 같은 익숙한 업체들이 참여한 것도 대중들에겐 또 다른 신뢰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설명에다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인 제3자 효과를 덧붙일 수는 없을까? 어쩌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번 뉴스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란 또 다른 기대감도 상승 장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와이스레이팅스가 자산 상황 고려한 소액 비트코인 투자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미국 글로벌 신용평가사 와이스레이팅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자산일까? 그렇지 않다. 부동산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각자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서 소액의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완벽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고 언급을 했네요.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고 또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어제에 비해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 정도 하락을 하며 1397만 원 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전날 대비 3% 상승을 하며 37만 원 선, 리플 XRP가 494.59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으며, 아까 언급한 대로 라이트코인이 새벽간에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12.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로 15만 5천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비트코인의 소폭, 암호화폐 시장의 소폭 상승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에너지 충전 구간이 되어서 더 크게 높게 올라가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안토니 팜플리아노 모건 그릭 디지털 에셋 창업자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페이스북 리브라와 칼리브라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리브라가 암호화폐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리브라는 대중들에게 암호화폐 기술을 교육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그는 리브라의 마케팅의 핵심은 소매업이며 리브라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가져오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웡 샤오치 후오비 글로벌 CEO가 리브라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1%만이라도 리브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분명 암호화폐 업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는 최근 페이스북 27억 명 이용자의 리브라 사용률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실제로 구미 지역은 온라인 결제 문화가 매우 적고 서양에서는 온라인 결제가 익숙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 역시 강제적으로 리브라를 사용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부 업계에서는 페이스북 27억 명이 이용자 중에서 실제로 리브라 사용률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 1%만의 이용자가 사용하더라도 2,700만 명이라며 현재 비트코인 사용자 수가 2,700만 명이 되는가, 네, 생각해 볼만하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기준으로 해도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사용자 규모만으로도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브라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단 1%, 네, 10%도 아니고 단 1%만이라도 전환시킬 수 있다면 분명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리브라 프로젝트의 백서가 발간된 이후에 끊임없이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후오비 글로벌 CEO의 말이 맞습니다. 단 1%, 네,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3%도 아닙니다. 단 1%만 네,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만 있게 만들게 된다면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네, 자금이 유입이 들어와서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커져가는 이런 시장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 정말 내년 상반기쯤에 리브라 프로젝트가 정식 런칭이 됐을 때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네, G20 오사카 선언이 이제 나왔습니다.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도 몇 개 들어갔는데, 암호화폐 글로벌 금융 안정에 위협이 안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 오사카에서 1박 2일 동안 열린 주요 20개국 네, G20 정상회담이 폐막된 가운데 29일 발표된 오사카 선언 공동성명에 암호화폐 네, 크립토 에셋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29일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즈는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인 오사카 선언 전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매체가 공개한 오사카 선언 전문 중 제17조에 따르게 되면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이익을 가져온다면서 암호화폐가 현재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리스크와 새롭게 나타날 리스크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는 금융안정위원회 FSB와 기타 표준 제정을 위한 기구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환영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다자간 대응에 대해 조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 수정된 FATF 지침을 암호화폐와 관련 취급업자들에게 적용해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리즘 자금 조달에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FATF의 해석과 가이드라인을 환영한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FSB의 분산식 금융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과 규제 당국이 어떻게 다른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FSB의 작업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또한 사이버 보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FATF의 톰 네일란이 올 가을 일본 대상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톰 네일란은 29일 오사카에서 개최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가 모이는 V20 정상회의에서 코인텔레그래프 재팬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네, 그는 가을에 일본 대상 심사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의 조사가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본 대상 심사에서는 40개의 권고의 법령 정비 상황이나 11개 항목의 유효성 평가를 바탕으로 조사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 10월에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11월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FATF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톰 네이라는 가상 통화 서비스 사업자들, VASP 등 여러 기업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네, 과거 2008년에 진행된 지난 일본 대상, 갑자기 발음이 꼬이네요. 제3시 일본 대상 심사에서는 27개국 중 18위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던 일본 금융청은 이번 심사를 위해 법령 정비 등 만회를 위한 적극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심사를 위한 일본의 대책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하는데, 일본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V20 국제적인 규제 단체 설립 합의라는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세계의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가 모여서 새로운 규제와 문제를 논의하는 V20에서 28일, 29일 양일간의 논의를 거쳐 가상화폐 서비스 사업자의 국제적인 규제 단체 설립의 합의 각서가 서명됐다고 합니다. 네, 단체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제시한 거래자 추적 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이나 규제 대체계에 대한 논의는 규제 당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이에 관계자는 1년 안에 형체를 띠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곳은 호주 디지털 커머스 협회, 그리고 싱가포르 가상통화 블록체인 산업협회, 일본 블록체인 협회, 한국 블록체인 협회, 홍콩 블록체인 협회, 블록체인 산업 자율 규제 단체를 위한 대만 의원 연맹이 참여를 했고, 로저 윌킨스 전 FATF 대표가 입회인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ADCA 창설자인 로널드 테커스는 이번 설립에 대해 향후 기대감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V20 정상회의에서는 규제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VASP 간의 논의를 하기 위한 뼈대를 만들 수 있었다. 네, 향후 블록체인 기업이나 각국의 VASP가 이 국제 규제 골조에 참가하게 된다며 논의를 심화하고 1년 이내에는 명확한 형태가 되고 싶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2.0 완성 단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이더리움 기술 및 응용 컨퍼런스 2019에서 이더리움 2.0의 대부분 연구가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남은 작업은 이더리움 2.0 클라이언트, 플라즈마 등이라고 하는데, 또한 앞서 있었던 커뮤니티 재단 등 문제들이 최근 1년 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 법원이 암호화폐 스캠 원코인 창업자 보석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CCN에 따르게 되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암호화폐 스캠 혐의를 받고 있는 원코인 프로젝트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콘스탄틴 이그나토프의 보석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앞서 뉴욕 검찰은 원코인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암호화폐 폰지 사기를 통해 300만 회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원코인 프로젝트 및 콘스탄틴 이그나토프 창업자를 기소한 바 있는데 현재 이제 구류가 된 상태이고 최고 20년형 선고가 가능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이그나토프 측 변호단은 법원에 보석 신청을 제기를 하며 2,000달러 상당의 보석금, 도주 2,000달러, 네, 2,000달러, 뭐 말 같지도 않은, 네, 그리고 도주 방지를 위한 GPS 추적기 착용, 네, 24시간 감시인 동행 등 조건을 내걸었지만, 네, 에드가르도 라모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를 치게 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는구나 라는 이런 선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못 쓴 거겠죠? 2,000달러가 말이 됩니까? 네, 하나로 아무리 높게 잡아도 네, 230만원, 240~50만원 정도인데 300만 회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는데 조건을 제시한 게 2,000달러요. 네, 2천만 달러도 아니고 2,000달러의 보석금. 네, 바로 기각 때린 게 잘했다고 보네요. 네, 블룸버그가 이제 이란 암호화폐 채굴자의 특별 관세 적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란 국영 미디어의 보도를 인용해서 최근 이란 소재 암호화폐 채굴자들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을 하며 이란 전력 공급망에 전례 없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정부는 소위 채굴장에 특별 관세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호마윤 해리 이란 전력부 차관은 이란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전기세 보조금 정책을 악용해서 무료에 가까운 전기세를 지불하면서 암호화폐 채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494.59원입니다. F5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494점. 네, 그냥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암호화폐 가격의 지금 소폭 상승 및 조정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정말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